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서 긍정, 부정, 글쎄요 라고 세 개를 놓고 선택한다면 저는 부정에 가까운 글쎄요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 관료들에 의한 치밀한 포위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 핵심들은 아직 이 순간까지도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이 글을 발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이렇게 하라라고 국가에,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31조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개로 분류하면 의무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그 밖의 교육,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조항은 제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조항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연결시킨다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명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31조 제4항을 보통 교육에 연결시켜 보면 그 세 가지 요소,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이게 크게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 정책의 수립,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교원의 신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국회 법률로 정하라. 그리고 정치와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규범이 규범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틈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두 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국가, 다른 하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국가는 헌법이 국가 작용의 형식과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고, 법치국가는 입법자인 국회는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법률, 즉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을 제정하라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뀝니다. 교육부 관료들은 대통령 입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그 사례 몇 가지 있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준비를 할 때 이미 교육부가 보관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이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은 내가 이렇게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몽땅 떠넘겼고 그 행동의 역할을 바로 교육부가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이명박 때 그때 교원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거기에 교원평가 규정을 집어넣고서 교원평가를 강제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것은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아예 장관의 훈령, 2주의 훈령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거 하나로, 조무시 하나로 대학 입학이 좌절되는 비극을 맛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학자 출신인 제가 볼 때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총 9년 동안 정권은 계속해서 법률을 해야 할 것을 시행령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하여서 법률의 시행령으로의 도피,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헌법 명령, 이것은 헌법의 문자로만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항상 그 배우를 봅니다. 근데 가끔 그 배우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교육과 자본의 결합입니다. 교육 통계, 그리고 업무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에듀파인, 이걸 도입한 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자본은 돈을 뺄 만큼 뺐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에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교육부가 이 세 개를 통합하는 행재정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교육청에게 부담시킨 금액이 무려 90억입니다.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이니까 벌써 1,000억은 넘어갑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 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이 이양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교육부 관료들이 순순히 이걸 내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순차 이양입니다. 일시에 다 주는 건 그렇다. 순차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제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입니다. 76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고등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순차 이양원입니다. 말은 순차 이양원인데 사실은 이양 불가론, 이것을 의장하는 어느 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국가교육위원회를 말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교육을 통제해왔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수능 과목 바뀌고 교육정책 바뀌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리를 끊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식의 국가교육위원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혹시 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습니까? 그 영화 감독이 유하입니다. 유하 감독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의 일화를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맞고 침묵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것,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과 경멸하는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것,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것. 이런 교육을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식의 국가교육위원회. 꼭 그 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의 정치화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런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권한, 구성 방법, 그 권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어느 차로 할 거냐, 가장 좋은 것은 헌법기관화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원회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경우에 차선으로 제기되는 것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019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8년에 헌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구서 예정하는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같이 하겠다. 오산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투표 기회가 아닙니다. 정권이 또는 정치인들이 내놓은 헌법 개정은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통과 기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 헌법 개정은 국민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도 한번 기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헌법상 기구입니다. 그리고 독립기구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수업을 하지 않고 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원 아시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감사원은 형식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권한은 독립적이다.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감사원 보셨죠? 이명박이가 방송 장악하려고 할 때 감사원이 행동대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 청와대 지시 하나로 수정하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감사원 적폐, 지금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원 적폐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굉장히 허약한 기구입니다. 아마 시행령으로 만들 겁니다. 그 법적 주의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될 것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집행하는 그 일만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초 중등 교육을 하루도 빨리 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타령하지 말고 하루도 빨리 완벽하게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 이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멈칫거리면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교육개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장관도 예외 없이 교육부 관료들의 농단에 다 놀아났습니다. 다 굴복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치밀함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교육감 7년 하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검찰 고발 7차례 당했습니다. 감사원장에게 검찰 고발 1차례 당했습니다. 각종 시민 단체에게서 8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한 그런 교육감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교육개혁을 외치는 소리는 모두 낡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